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린이날인데 저는 어린이가 없고 어른이들만 있고 뭐라 그럴까, 이 시간을 좀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영상 앞에 섰습니다. 최근에도 상담을 들었지만 이전부터 사람들한테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듣던 내용들입니다. 뭐냐면 부동산하고 주식에 대한 내용만 있었어요, 예전에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새로운 경제 그 패러다임이 코인이라는 게 생겼죠. 코인.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경제의 구도가 또 하나의 패러다임은, 그죠? 이슈거리가 생긴 게 이게 코인이죠. 이 코인과 블록체인은 같은 거냐? 이게 아니죠. 코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과 토큰 개념과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많이 배우게 되겠죠. 이거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새로운 금융체계의 시스템, 보안이 완벽한, 그러니까 블록으로 만들어진 게 체인화되어져 있는, 이게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블록으로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거래 장부가 이렇게 체인화되어 있어서 이렇게 묶여 있는 거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A의 거래와 B의 거래, 그러니까 A의 거래와 B의 거래, C의 거래, A의 거래와 B의 거래와 C와 D의 거래, 이렇게 체인화 이렇게 묶어놔 버리니까 해킹을 하려면, 요 뒤에 있는 이거를 해킹하려면 앞과 여기에 새로 만들어진 A와 B와 C와 D와 E의 거래, 요 관계에서 모든 블럭을 다 해킹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해킹이 불가능한 하나의 금융거래, 그죠? 하나의 거래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현재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앙센터라는 이런 개념이 통제를 하고 있죠. 은행이든 정부든. 자,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개인과 개인 간에 이 거래를 스스로 이렇게 알고리즘화 시켜가지고 지키자라는 개념이 블록체인이라는 하나의 기술이었죠. 이 기술이 현대화되면서 이 코인이라는, 옛날에 우리가 토큰으로 알고 있던 약속이 심어진 하나의 거래 단위가, 우리는 눈으로 봤었죠. 이렇게 생긴 코인을 어려서. 우리는 이걸 버스비로 교약이 돼서 버스를 탈 때 냈던 이 코인이 마치 이제는 토큰이 이렇게 코인이라는 정체성을 떠안고 부동산과 경제와 금융의 하나의 거래 시스템으로 매개체가 됐습니다. 정부는 이거를 부인했었죠. 왜 부인했냐? 세금이라는 독특한 이 벗어난 비과세 같은, 마치 너희들끼리만의 거래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 개인과 개인의 거래 형태에서 국가가 개입하기가 힘들다, 세금과 관련돼서. 근데 결국은 거래에 관련돼서 국가가 최근에 압류라는 것을 했죠. 이게 거래 시스템에서 하나의 자산이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국가가 압류라는 형태를 띄었습니다. 결국 국가는 지금 현재 코인과 관련돼서 뉴스 기사를 보니까 500억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500억을 투자하기 전에 사이드로 국가가 이렇게 투자할 거야 라고 생각했었을 때 주변에 있는 그 내로남불 같은 이런 사람들,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의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다 투자를 했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500억이겠습니까? 5천억이겠습니까? 5조일까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장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무슨 장이냐? 바로 이겁니다. 경제 도박장. 여러분들, 이 경제 도박장이다라는 이 단어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도박 개장을 하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그죠? 이게 도박에 대한 개념이 뭘까요? 도박이라는 것은 그 사행성 조장이죠. 사행성. 그럼 사행성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 사행성은 왜 안 좋은 걸까요?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망가뜨리죠. 그죠? 내가 A라는 곳에 투자라고 생각해서 했어요. 하지만 이 투자라는 것은 지식을 겸비하지 않는 것은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그쵸? 투기라고 하죠? 투기의 다른 말은 또 하나 도박과도 같습니다. 마치 도박과 투기는 계산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계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뇌피셜이 되겠습니다. 자신은 사실이라고 믿는 자신의 주장이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최면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제 시점에서 주식을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할 말 없죠. 요즘에 코인이 난리인데 교수님 코인 안 하세요? 저는 부동산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데 막상 보니까 제가 부동산을 하는 사람?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면에 법을 공부하고 먼저 공부하죠. 연구라는 단어는 좀 애매하고요. 이미 다 연구가 되어 있는 걸 공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법에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저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이 규약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었고 이 규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가 하고 싶었습니다. 상식적인 대화가 가능할까? 그래서 이 대화의 코드로 저는 부동산과 경매라는 코드를 들었죠. 그래서 부동산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민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경매를 하신다고 하면 적어도 여러분들 법을 아셔야 돼요. 경매와 관련된 민사집행법 정도는 아셔야죠. 근데 이 민사집행법은 민법을 근간으로 두고 있고 민사소송법을 근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만 이 정도는 하십시오. 이거 길게 투자해봐야 1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차피 50년 이상 사회생활 하는데 1년을 투자 못한다고요? 1년 투자한 것 같다 여러분들의 삶의 질은 달라질 건데,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시간으로 투자해 봅시다. 제가 부동산 해온 게 25년입니다. 25년 동안 법과 관련된 여기에 이제 노하우와 실무, 그쵸? 평가, 투자, 기타 등등, 여기에는 실패도 있고요. 성공도 있고요. 그죠? 이 많은 것들이 하나의 지식 자산이 되어졌습니다. 25년치짜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식 기부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기부해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근데 기부하고 싶은데 저는 민법을 여러분들한테 기부하고 싶고, 법이 말하고 있는 이 생활과의 약속, 그리고 규칙, 적어도 요 정도 규칙은 있다. 대한민국에서. 요런 거를 설명하고 싶은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고민되지가 않습니다. 왜? 이거는 시간 투자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하는 이 어렵다의 기준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주식, 코인 쉽거든요. 쉽게 접근합니다. 법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을 파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주식도 전문화되어 있는 사람, 코인도 전문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해박합니다. 그럼 과연 이 사람들한테 당신들 주식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들은 코인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시다. 인터넷상에서 주식과 관련돼 가지고 강의하시는 뭐 PB들이나 이분들은 이게 업이기 때문에 강의를 하겠죠. 그리고 소스가 있으면 자기네들도 투자를 하겠죠. 이 투자가 자신 있을까요? 결국 이 사람들도 망설여지겠죠. 코인, 이거 코인 개발자들도 이 블록체인 개발하는 암호화 관련된 전문가와 코인 전문가는 개념이 완전 다릅니다. 그죠? 사이버머니에서 시작한, 인터넷상에서 그 머니로 시작한 이 코인 세계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이 체계를 사람들은 쉽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곡선이 다양해요. 이게 차트 곡선이라는 이 곡선 자체는 이렇게 밋밋한 선을 그리지 않습니다. 이걸 또 확대해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이 시스템에 이게 확대되어져서 하나의 멀리서 보면 선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 하나의 선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자, 멀리서 내가 바라봤을 때는 경제 활동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곡선이 보여지니까 경제 활동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거를 투자하고 나서 내가 직접 투자자로 보니까 이 곡선은 확대해서 보니까 막 이런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멀리서 보니까 하나의 선처럼 보여지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도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도박 심리.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동산과 주식과 코인 모두 해야 된다. 이게 뭐다? 경제 활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키워드에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어서 오늘 영상을 한 건데요. 그냥 그 수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하지만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 여러분들 이 부동산과 주식과 코인은 굉장히 다릅니다. 알고 계시죠?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률상 따진다고 보면 이거는 담보성 채권, 부동산에도 무담보성 채권이 있겠지만 이 담보성 채권이에요. 담보가 있는 것과 무담보성에 대한 채권과의 이 그 비중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투기도 투자가 되어질 수 있지만 여기서의 투기는 도박으로밖에 안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 더 이렇게 한 단계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부동산은 손실이라는 단어와 매각 시에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부동산에는
기다림이라는 찬스가 있습니다. 무슨 찬스? 그냥 내가 머물고 갖고 있으면 되지 뭐. 내 자식한테 물려주면 되잖아. 라는 거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찬스가 있어요. 하지만 주식과 코인은 손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손실을 뭘 합니까? 확정을 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에서는 주식은, 코인은 하나의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하나의 투자처처럼 보입니다. 너나 나나 다 하니까. 너 왜 코인 안 하는데? 라는 말 한마디. 이것을 조장한 것이 과연 국민일까요? 라는 생각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듭니다. 이 오름세가, 이런 장의 오름세가 만약에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부동산이 떨어지면 일부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금융을 이용했던 사람들, 그리고 상황이 안 좋아진 사람들은 경매시장으로 내몰립니다. 그러면서 이 부에 대한 부분이 무너지죠. 하지만 코인과 주식시장은 떨어지면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에 이 주식에 대한 이 오름세에 대한 투자가, 여러분들 주식과 코인은 투자자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차트가 올라가고요. 이 사람들이 빠지면 빠질수록 차트는 내려갑니다. 결국은 빠지는 장이 와서 차트가 내려가는 때가 오겠죠. 자, 그러면 부를 거머쥔 사람과 망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마치 이런 조장의 모습이 여러분들 도박장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얼마 전에 성행했던 타짜라는 영화에 보면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타짜의 호구와 주변에 보면 삐끼가 있어요. 삐끼와 호구는 돌고 공생합니다. 이 삐끼는 호구한테 계속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형님 왜 이걸 계속 하시냐고. 그만하시라고. 도박은 그냥 즐기시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요렇게 해서 이루셨으면 여기서 딱 끊으십시오. 라고 삐끼는 계속 얘기하면서 한 번 더 던집니다. 그래도 라는 단어. 그리고 이 삐끼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넌 그런 거 안 해?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삐끼들은 계속 호구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이 호구는 돌고 돕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호구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국민입니다. 이 국민이 받은 상처와 받을 상처에 대해서 앞으로 국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국가가 상처를 주지 않을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경제가 계속, 주식이 계속 늘고 경제가 계속 늘고 부동산은 계속 늘어야 됩니다. 그럼 국가는 계속 발행을 해야 되겠죠. 돈을 발행해서 국민들에게 계속 나눠줘야 되겠죠. 왜? 이 인플레이션을 알면서도 이 인플레이션이 국민들의 생활을 망가뜨리는 인플레이션과 그래도 적어도 국민들에게 생활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인플레이션, 이 둘 중에 국가는 선택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도래할 인플레이션 중에 이 돈을 발행해서 선심을 쓰면서 국민들에게 마치 야 국가는 잘하고 있으니까 안심이라는 단어를 주면서 이렇게 정부가 이런 일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 규제는 부동산 규제도 되어질 것이고 주식 규제도 되어질 것이고 코인에 대한 규제도 될 것인데 이미 도를 넘어섰어요. 부동산도 너무 올라갔고 주식도 이미 너무 올라갔고 코인도 너무 올라갔고 여기서 손을 대면 이제 국민은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병 중에서 부동산과 주식과 코인으로 병든 것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병을 고르시겠습니까? 어차피 병이 고를 텐데 병은 생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그죠? 그리고 지금 국가의 지도자를 선택한 것 때문에 그리고 국가가 현재적으로 너무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기타 등등 우리나라에 계속했던 역사에 대한 반영 때문에 결국은 국민은 계속 병들어갑니다. 국가는 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기야 저도 방법 제시를 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만큼 병들어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치 그 도박 공화국인 것 같은 우리나라의 현 상태가 말하자면 선진국도 다 겪었던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우리가 끼어져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왜 부동산만 고집하고 이렇게 경제활동에 대해서 왜 주식이나 코인은 왜 안 하세요? 라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만약에 받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고 싶습니까? 저는 예전에는 통했던 단어가 요즘 통하지 않습니다. 너나 나나 다 돈을 버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이 도박이라는 단어, 이 도박이 주는 것은 삶에 대해서
이 도박은 끝이 명확합니다. 삶은 그냥 죽음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국가의 모든 국민들이 이 죽음의 문턱에서 모두 다 병아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병아리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 빈부의 격차는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 빈부의 격차에서 주식과 코인에 대한 부자가 있을 것이고 부동산에 대한 부자가 있겠죠. 결국 지금 투자해놨던 부동산이 100이라고 한번 봅시다. 계속 상투여서 앞으로 마이너스 20으로 인해서 80으로 인해 내가 마이너스 20에 대한 부동산을 갖고 있다고 봅시다. 주식과 코인은 마이너스 몇 프로가 되어 있을까요? 뻔한 답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주식을 했던 사람들과 코인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목돈을 만들어 가지고 부동산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이 부동산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움직이지 말아야 됩니다. 투자를 했으면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용하십시오. 그냥 담보로만. 내가 담보를 갖다가 전세를 담보로 하든 금융을 담보로 하든 이 담보를 활용해서 뭔가에 대한 만약에 이익 추구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을 매각해서 다시 주식으로 코인으로 돌아갑니다. 왜? 이 주식시장은 계속 들었다 놨다 하는 시점에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서 부동산 자체를 갖고 있는 게 부담이 돼요. 왜 부담이 되느냐? 이미 주식과 금융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나의 자금이 묻어 있거든. 자, 이렇게 마이너스 20에 대해서 봤었을 때 나의 자본은 없어. 내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었던 기억이 있어서 옮겨 탔기 때문에 주식이 오르는 것 같아. 그럼 자본을 바로 매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주식으로 가요. 이게 바로 영화 타짜에서 나왔던 것처럼 타짜의 한 교수가 나옵니다. 화토로 자기 부인의 병원비를 다 잃어요. 최소 1억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교수가 잃어가지고 돈을 나가면서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음뿐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가고 있는데 또 여기에 삐끼가 붙습니다. 이제 다시는 도박하지 마시고요. 뽀찌입니다. 여러분들 뽀찌 아시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차비 줄 테니까 가져가세요 하면서 돈 1,000만 원 정도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는 이렇게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시 발을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옵니다. 요게 부동산과 주식과 코인의 흐름과 너무 흡사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서 와, 도박꾼들 야 정말 혐오스럽다. 앞으로 만나지 말아야지.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90% 이상이 거의 중독 증세에 되어 있어요. 주식과 코인과 이걸 합쳐서 도박이라고 하면 국가도 지금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국가의 흥망성쇠가 굉장히 걱정되는 한 부분은 뭐냐? 국민들의 의식이 변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국민들은 이제 노력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부의 가치를 이루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기회를 엿볼 것이고요. 기회를 통해서 도박을 마치 경제적 활동으로 오인을 해서 계속 이 분야를 기웃기웃거릴 거예요. 혹 하나 없을까? 경제학자들 중에서 메이커들은 이것을 만드는 제작자들은 이 시장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의 화두와 상품들을 던집니다. 그 중에 가장 대박이었던 게 스마트폰이죠. 이 스마트폰에 대한 비화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빌 게이츠와 그렇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시장이 있기 전에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스티브 잡스가 이 시장을 갖다가 만들면서 전 세계에 노예 만들겠다. 스마트폰의 노예화가 될 거다라는 걸 목표로 개발자들한테 지시를 했고 결국 스티브 잡스는 자식들한테 하루에 30분 이상에 대해서 스마트폰 하는 거를 중지시켰어요. 왜? 뇌파가 바뀌고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바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시장은 도래했죠. 지금 이 스마트폰은 하나의 중독 증세에서 삶이 돼버렸습니다. 가정에서 문 하나 놔두고 자식과 부모가 톡으로 대화하는 시대가 왔어요. 이 시대에 획을 그은 게 스마트폰이죠. 근데 마치 이게 하나의 새로운 생활 신조처럼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경제 활동이 하나의 도박장 다니는 도박과 관련된 이 뇌 구조가 삶과 연결돼 가지고 다음에 생활의 신조 문화가 생기겠죠? 이건 어떻게 벌어질까요?
부모가 자식한테 용돈을 주고 사람은 돈을 벌어서 월급을 갖다가 계속 도박장에, 부인도 도박장에, 자식도 도박장에, 이런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국 국가는 여기서 세금이라는 것을 떼갑니다. 다음에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이걸 의도한 건가 싶어서요. 국가는 어떻게든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분야를 여기는 규제할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가 뜨겠죠. 그럼 여기다 사람들이 투자하니까 여기도 이제 규제할 거야. 결국 계속 오를 거다라는 것을 계속 몰이를 했죠. 국가가 투자 몰이를 해가지고 국가가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갖다가 등록하라고 국가가 규제를 풀어주고 나서 이제 임대사업자를 죽이면서 이유를 임대사업자, 부동산 하는 사람들을 적폐로 몰면서 부동산의 분위기를 망가뜨렸어요.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이 부에 몰이를 한 것은 부동산에 일부적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은 균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투자자들이 이입이 됐어요. 왜? 주식을 하던 사람들, 코인을 하던 사람들, 부동산에 규제가 있는데 여기가 뜬다라는 확신이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하는 사람들도 이미 알 수 있게끔 정부가 정보를 흘립니다. 분명히 규제를 발표할 때 많은 교수들과 이 연구자들은 이렇게 되면 부동산이 뜰 수밖에 없다고 계속 정부에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정부는 계속 규제할 겁니다. 그래서 26번의 규제가 다 망가뜨렸죠. 이렇게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 시장은 결국은 정부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세요라고 얘기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요. 왜? 이전에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정당하고 아주 정직한 투자 방식이었고, 이 부동산의 부자는 인생을 노력해가지고 얻은 대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 이병철 회장은 사업에 대해서 부동산이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경청이라는 책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모든 기업들은 IT와 기반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쿠팡과 관련된 사업들 다 부동산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다 적폐입니까? 이 부동산은요, 노력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부의 키워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왜? 경제가 성장하면 부동산의 평당 가치는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따라갔었어요. 이렇게 당연한 경제 논리였어요. 하지만 이 중에 주식시장은 이거는 위험한 시장이니까 하는 사람들만 해. 이거 예전부터 균형이 있었어요. 이 균형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의 균형과 주식시장의 균형, 그리고 코인 시장이 등장했었을 때 균형을 누가 깼냐 이 말이죠. 정부가 깬 겁니까? 국민이 깬 겁니까? 왜 이런 것을 정부는 국민에게 적폐라고 얘기하고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국민 중에 A, B, C, D 그룹을 만들어서 모두 다 서로 이렇게 적을 지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마치 의도적으로 국가는 세금을 늘리고, 그리고 국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책 자금으로 한다고 하면서 돈을 풀고, 세금을 걷고 돈을 풀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산은 누가 합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차익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국민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국민의 세금인데 또다시 법정에서 다투는 일을 벌일 거 아닙니까? 다음 정권이 바뀌면 법으로 2, 3년을 시간을 보낼 거 아닙니까? 정권은 5년인데 그래 놓고서 지나간 정권에 대해서 계속 욕을 하면서 살 겁니까? 정말 정작 피해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국민 A, B, C인데 이 중에서 신앙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해주고 정치인들 응원해준다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조장 세력을 갖다가 나눠놓는 것 자체가 잘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중립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설명을 합니다. 왜 누가 이 도박장을 만들었냐 이 말이죠. 이 도박장에 내 자식과 내 가족이 헤어나올 수 없는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삶을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패턴을 결국 만들고 있어요. 이게 세계적인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그럼 정부에게 묻습니다. 하나 물을 게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코인을 찍어내는 전체적인 라이센스가 우리나라의 국내에는 없어요. 근데 이 코인과 관련된 시장을 도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할 것 같다면 단계별로 국민들에게 이게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코인과 토큰과 블록체인이라는 체계는 어떤 세계가 갖고 있는지 왜 안 알려줍니까? 스스로 알아야 됩니까, 국민이? 그러면서 국가는 투자를 하면서 국민의 돈을 가지고 국가가 투자를 하면서 왜 국민이 몰라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법을 하는 사람으로서 몰라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암호화 화폐 하시는 박사님들과 이 부동산과의 이런 요 사선을 하나 긋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상이라는 세계와 실물이라는 세계의 이게 융합관계가 되겠죠. 요 세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실물의 대표적인 것을 저희는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가상 세계의 대표적인 것을 저희는 코인과 토큰이다라고 합시다. 뭐 소위 말하는 사이버머니인데 이 코인과 토큰과 실물 세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개인과 개인 이렇게 되어져 있는 시장에서 버서스가 아니고 투로 봅시다. 그죠? 이렇게 개인과 개인의 시장에서 이 부동산은 실물 담보성을 띠고 있고요. 이 담보성을 띠고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코인으로 매입을 한다고 매입으로 한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코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 매입했다라는 단어 뒤에 따라다니는 부동산의 용어는 소유권입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은 등기를 하면서 권리가 발생합니다. 코인은요, 누가 거래했는지에 대해서 이 컨슈머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거래된 것을 남이 모르게. 자, 그러면 소유권 등기에 코인 이렇게 찍을 겁니까? 자, 그러면 코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하면 이게 법률적 매입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됩니까? 그러면 담보라고 합시다. 코인으로 담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담보한 것을 주식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주식은 가상세계의 주식입니까? 실물세계에서 주식입니까? 가상세계의 주식은 이 컨슈머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실물세계의 주식은요, 이것도 알 수 없겠죠? 가질 수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부동산의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등기를 하면서 실명제의에 의해서 알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요 간격 있죠? 가상세계와 실물 사이에 가상의 화폐와 실물에서 거래되는 현금의 가치가 같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모 기업이 건물을 갖다가 매입을 했대요. 가상화폐 블록체인으로 이용해서 매입을 했어요. 이 건물을 매입한 거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그죠? 말하자면 보안이 확실한 체계에 대해서 샀어요. 그러면 돈을 주고 주식을 샀고 돈을 주고 이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하면 적어도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등기라는 주권 혹은 말하면 등기상의 권리인데 이거를 주권으로 만든다고 하면 주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부동산에 주식화되어졌다고 하면 이 부동산에 적어도 주식의 주인, 부동산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면 소유권과 지분권이 되겠죠? 이 지분권은 등기를 함으로 권리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지분권자라는 단어를 성립시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부동산을 하는 사람, 법률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개념으로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상세계의 코인과 실물 경제가 겹친다. 겹칠 겁니다. 분명히 100% 겹칠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주식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겹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부동산에 증권화라는 단어가 가상세계에도 존재하고요. 실물 세계에서도 똑같은 부동산의 증권화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이 부동산의 증권화, 죄송하지만 적어도 제가 대한민국에서 강의로는 최초로 쓴 사람이에요. 자, 다가올 부동산 시장을 대비하라는 논문과 함께 사람들에게 저는 세미나를 열면서 이전부터 2008년도 이전부터 부동산의 증권화를 가르쳐 왔습니다. 제가 말하는 부동산의 증권화는 쉽게 말하면 지분을 등기화되어 있고 담보 채권이 등기화되면서 자,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n분의 1로 분리된 이 n분의 1은 하나의 증권처럼 거래될 수 있다라는 개념과 패러다임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증권과 여기에 있는 이 부동산의 증권화되어진 증서는 당연히 등기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실명이 되어지고 A에서 B로 넘어간다, B에서 C로 넘어간다면 당연히 A와 B와 C의 거래 내용이 모두 다 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D는 이 거래 상황을 보고 신뢰하고 내가 증권, 말하자면 부동산에 증권화되어진 하나의 이 증서를 매입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나는 뭡니까? 등기가 되어집니다. 이 등기와 관련된 제도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 2013년도에
대법원에 채권 등기 제도라는 것도 결국은 많은 경제 부동산 박사들이 인해서 결국은 국가도 인정하고 채권 등기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결국은 이런 시장을 보고 실물 경제에 관련된 이런 시장성을 보고 만들어진 채권 등기 제도인데, 앞으로 가상 세계의 부동산 증권을 어떤 형태로 등기화할 겁니까? 그리고 그 컨서머는 당연히 무기명일 텐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와 관련된 상황에서 이 투자라는 단어와 이 가상세계의 이 부동산 증권과 실물세계의 부동산 증권과 여러분들 어느 것을 택해야 됩니까? 이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터넷에 보면 가상화폐,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관련된 강의는 하고요. 부동산 민법 강의는 하고, 가상화폐의 세계에 이런 경제학자들은 실물 세계를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실물은 변함이 없으니까 자,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 자기들끼리만의 블록체인에서 얘기되어진 약속으로 인해서 A라는 부동산은 이 블록체인이 산 겁니다. 라는 하나의 가설로 인해서 약속을 하고, 이것은 어떤 규범에 의해서 묶이냐 이거죠. 규범에 의해서. 어떤 법의 응용으로 해서 묶입니까? 담보법에 의해서 근저당이 될 겁니까? 가처분이 될 겁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 신탁사라는 회사를 갖다가 내세워서 신탁사가 하나의 소유권자의 등기가 되어지고 요 뒤에 숨는 겁니까? 가상화폐 세계에 관련된 이 컨서머들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신탁자가 되어지고 이 사람들은 수탁자가 되어지죠. 그러면 이 신탁사는 여기를 관리하면서 생긴 이 돈을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배당으로 나눠주게 되겠죠. 누가 가져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기는 세금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세금이라는 제도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경제적 활동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신탁사는요, 자본에 대한 담보 비율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뭐 BIS율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말하자면 여신이라는 그 항목에서 신탁사도 각 지역별로 여신이 있어요. 적어도 뭐 3,500억이라는 여신이 있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담보를 다 썼다고 하면 더 이상 신탁사에 물건을 담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여러분들 몇 조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 신탁사는 이제 국가가 더 이상 이게 발급을 잘 안 해주는 라이선스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신탁사를 모두 다 통틀어도 몇 조나 되겠습니까? 이거를 시장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시장 세계라고 이게 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메커니즘이 적어도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그 지식층들이 정확한 정보를 하지 않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몰라서 그러는 거라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끝도 없죠. 여러분들 삶의 패턴을 질을 갖다가 찾기 바랍니다. 이 삶을 도박과 관련된 왜곡된 경제 활동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가지고 나도 해야 됩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도박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다 매몰렸던 사람들 삶을 잃게 됩니다. 여기에서 부를 창출한 사람도 결국은 인생의 삶은 피폐해질 거예요. 그 수많은 사이클과 관련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오늘 1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종일 차트에서 눈을 못 뗀 거예요. 삶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CEO라면 당신은 주식을 하십니까? 코인을 하십니까? 했을 때 한 경험이 있습니다. 딴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채용 안 합니다. 절대 채용 안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본강좌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본강좌 영상 찍기 전에 굉장히 그 씁쓸한 이런 경제 뉴스와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오늘 실시간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경제,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동산, 요런 거 여러분들하고 한번 의논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부동산을 하시고 부동산을 고집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혹시나 상대적 박탈감을 받고 계시거나 그런 게 느껴지신다고 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에 안정되어져 있는 그 마음과 주식과 코인으로 물들어져 있는 사람들의 그 생활 습관과 패턴을 비교해 보십시오. 삶의 질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재테크의 기본은 나의 자산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안전한 자산에 옮기는
그 형태를 재테크의 수단으로 봐야 되는 게 기본적인 재테크의 수단인데, 만약에 그것을 벗어났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부터 재테크가 아닙니다. 그렇죠? 도박이지. 오늘도 여러분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혹시나 저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많겠지만, 제가 부동산을 하는 사람으로서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부의 가치는 이 삶의 질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도 있고, 도박과 뭐가 다르냐라는 내용에 대한 내용을 좀 달아봤습니다. 무거운 내용이긴 했지만 여러분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면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는 영상들 여러분들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저는 존경하고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노력하는 하루가 되고 여러분들 삶의 질을 높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